명태균 게이트 특검법이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됩니다. 4시부터 6시 사이에 명태균 특검법, 즉 김건희 특검법이죠. 저희가 이렇게 피켓을 만들어 봤는데요. 명태균 게이트는 윤건희 게이트, 그러자 국힘당 게이트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게이트, 김건희 게이트, 그리고 국힘당 게이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명태균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일소위에서 논의되고 저희가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킨다고 했더니 국힘당의 권성동 의원이 할 때만 해봐라, 수사 다 했는데 뭘 할 게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바짝 쫄았습니다. 바짝 쫄아서 명태균 특검법은 국힘당을 옥죄는 법안이다, 그래서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명태균 특검법은 국힘당을 해체할 수 있는 특검법이다, 이렇게까지들 많이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국힘당이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우리가 꼭 살펴봐야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김건희 게이트입니다. 끝내는 며칠 전에 이런 보도가 나왔죠.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씨에게 전화를 해서 텔레그램으로 김영선 지역구에 김상민 검사를 공천하려고 하면서 김상민을 도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김영선 열받았는데 거기다 김상민을 도우라고 했으니, 그러면서 김상민을 도우면 공기업 사장 또는 장관 자리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공기업 사장 자리와 장관 자리를 누가 준다고요? 김건희 여사가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V0라고 하는 겁니까? 김건희가 준다고 했다는 것은 바로 윤석열이 준다고 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천 개입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해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열이 받았답니다. 열이 받아서 국힘당 아주 핵심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김건희 씨로부터 받은 텔레그램과 문자, 대화 등을 폭로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당시 대표가 할 테면 해봐라 라고 하면서 김영선, 김상민 둘 다 컷오프 시켰다라고 하는 보도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김영선 씨는 7불사에 이준석 천하람과 만나서 회동을 했다라고 하던데요. 명태균 게이트는 김건희 게이트였고 윤석열 게이트였고 그리고 국힘당 게이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홍준표 씨가, 제가 오늘 홍준표 씨 페북을, 거기 페북이 혹시 있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페북을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맨 첫 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명태균과 한 번이라도 만난 일이 있어야, 그리고 또 세 번째 줄에는 명태균과 전화 통화라도 했어야 같이 범죄를 저지르든가 했을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낱낱이 명태균과 홍준표가 어떻게 만났는지 사진부터 싹 다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명태균과 조혜진 그리고 홍준표가 2020년 5월에 동대구역에서 만나고 홍준표 사무실에서 만난 것을 제가 표로 다시 한번, 여기 오늘 시선 집중에 나온 건데요, 알려드리고, 또 2021년 11월 17일에는 홍준표 자택에서 명태균, 홍준표, 이준석이 만났다고 합니다. 요거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고요. 아주 요거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2022년 1월 19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명태균 그리고 홍준표 그리고 누굽니까? 윤석열 3자가 만났네요. 그 자리에서 홍준표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최재형 감사원장을 종로에 공천해달라라고 했는데 끝내 종로에 공천됐죠. 이 내용을 폭로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위원이자 윤석열 탄핵소추단 위원입니다. 윤석열 피의자 겸 피청구인 그가 내란을 일으켰던 행위의 그 면면, 이것은 내란 수사 또 탄핵 심판 절차를 통해서 잘 대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 자체 못지않게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왜 하필 그 시기에 그러한 선택을 했냐는 것입니다. 계엄의 동기에 대해서 윤석열 피의자 겸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또 예산 삭감, 공무원 탄핵 남발 등 여러 실없는 소리를 동기로 늘어놓았습니다마는 어느 누구도 공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위원들은 다수가 바로 명태균 게이트가 그 어처구니 없는 선택의 유력한 동기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11월 4일자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사건 그 수사 보고서가 대통령실에 보고되었던 걸로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었고, 그리고 비상계엄 직전인 11월 말까지도 윤석열 정권 지지도 조사 결과가 10%대로 내려가서 맴돌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서도 참고할 만한 정황이 나옵니다. 작년 11월 24일 날 비상계엄보다 열흘 전이죠. 그때 윤석열이 대통령 관저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은 그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고 검찰에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결국 명태균 게이트와 비상계엄은 둘이 아닌 한 몸인 관계입니다. 개인 비리, 아내 비리를 덮기 위해서 내란 범죄를 일으킨 윤석열 피의자, 피청구인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신속한 파면 결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께서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잘 결정해 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가을에 했어야 할 그 조치를 이제 와서 중앙지검의 수사단을 구성하겠다고 검찰이 너무 늦은 조치를 했습니다. 결국은 검찰에 대한 불신이 많기 때문에 특검법 도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검찰은 국민에 대한 그 도리, 이걸 최소한도라도 하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윤석열, 오세훈, 홍준표 등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야 합니다. 여론 조작 비리, 정치자금법 수수 의혹 비리, 국정농단, 당정농단, 이 모든 범죄를 밝히기 위해서 검찰은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사에 착수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지사가 되기 직전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를 제가 역임했고 또 창원시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현재의 명태균 게이트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새빨간 거짓말을 보면서 명태균 특검이 반드시 관철돼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홍준표든 오세훈이든 또는 그 누구든지 간에 당당하다면 명태균 특검을 수용하고 모든 진실을 백일하에 드러내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바이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오세훈 서울시장도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명태균 특검법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홍준표 지사가 명태균 씨를 만난 적도 없고 잘 모르는 것처럼 계속 발뺌하고 우리 서영교 단장님께서 최근에 그 SNS도 보여주고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세 분의 만남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이들의 만남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걸 보시면은 2014년 2월 12일에 밑에 이 사진이 중소기업 융합 경남연합회라는 단체에서 신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년회에 홍준표 집사가 참여했는데 이 지금 떡을 자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옆에서 명태균 씨가 사회를 보고 있고
이때 명태균 씨가 이 조직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죠. 그다음에 한 달 열 뒤에 뭐가 있는가 하면 또 이 조직에서 바로 그 창조경제 CEO 아카데미라는 조찬 모임을 합니다. 그 모임에서 홍준표 지사가 참석해서 인사말을 하고 있고 명태균 씨가 또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 열 만에 일어난 일이고 이 두 행사에 홍준표 지사가 다 참석했고 이 단체의 사무총장을 명태균 씨가 맡았고 모임 전체를 주관하고 있고 한 공간에 같이 있는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4일 그 역시 풀만 호텔이라는 창원에 있는 유명한 호텔에서 이 단체가 또 모임을 하는데 이때 행사를 진행했던 분이 홍준표 지사와 명태균 씨가 참석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 이 표지 모델 잡지에 나온 표지 모델인데 홍준표 지사가 이때도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기획하고 함께 했던 사람이 명태균 씨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2020년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미 2014년부터 최소한 명태균 씨와 홍준표 전 경남지사 현대구시장은 여러 차례에서 공사석에서 만났다는 정황이 충분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태열 씨라고 있죠. 그 소장.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입니까? 네. 그분이 방금 저한테 문자로 보내온 걸 제가 다시 받았는데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홍준표 씨가 지역구를 3번을 옮깁니다. 맨 처음에는 밀양 창녕 지역구에 간다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밀리니까 양산으로 간다 했다가 또 밀리니까 대구로 가서 무소속으로 나갑니다. 근데 옮겨갈 때마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다 해서 찾아가서 설명하고 만나고 자문했다는 증언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지 못해서 지금 말을 못할 뿐이다 하는 문자를 저희 보좌관을 통해서 보내온 걸 제가 지금 방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인연이라는 것은 경남도지사가 되면서부터 참으로 긴 세월, 지난 10년 이상의 세월을 함께 해온 사람들이고 너무나 자주 만나고 연락하고 공사석에서 봐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증거들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지사가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이 거짓말이다 하는 게 증명이 됐고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입벌구라는 별명을 우리 국민들이 붙여줬습니다. 입만 벌리면 구라라 이런 뜻이죠. 그 지금 똑같은 분이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균 서울시장 갑자기 오세훈 서울시장님 구라 3인방이군요. 구라 3인방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구라가 온 국민들 앞에 구라로 밝혀지고 구라 이미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론조사본부의 이현희 의원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기름 장악입니까? 대선 후보 행세 그만하고 수사부터 받으십시오. 명태균 게이트의 내관이 폭발 직전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은 정치 장사꾼이라는 말장난으로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명태균 씨는 돼지는 잔칫날 잡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를 2번 만난 게 다라고 했으나 명태균 씨에 의하면 2011년 1월 20일 그리고 23일, 28일, 2월 중순까지 4차례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오세훈 시장의 당협 사무실 근처에 송셰프라는 중식당에서 처음 만남을 가졌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식당을 예약하고 명태균 씨에게 약속 장소와 시간을 안내한 것도 오세훈 시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4번째 만남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이자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 있는 김모 회장이 함께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모 회장은 이렇게 돈이 들어갔는데 이기는 조사는 왜 안 나오냐라고 물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오세훈 시장 측은 여러 번 만났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만남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내용이 중요하지 않느냐고 갑자기 말을 바꾸며 만남 장소를 나열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시도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질을 흐리는 것은 오세훈 시장입니다.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인 남상현 변호사는 오늘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명태균이 두 번 더 만난 사람은 오세훈이 아니라 오징어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또한 처음 만난 중식당에서 오세훈 시장은 김영선 의원에게 도와주면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배신해 김영선 의원이 경로했다고도 라디오 방송에서 말을 했습니다. 또 명태균 씨 부인 이승훈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 글을 보면 오세훈 씨, 김한정 씨 나이 드시고 왜 이러세요? 참 오세훈 씨는 저의 신랑이 처음부터 싫어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론 조작을 할 수가 없는데 하도 해달라고 하도 부탁해서 안 만났다고 했는데 누구 보고 사기꾼이라고 하는지 참 보고 있으니 대단들하다, 이런 글을 올리고 그 명태균 씨 그 어린 애들하고 함께 김한정 회장 별장에서 있는 같이 사진 찍은 것을 여기 SNS 사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명태균 씨의 전언에 의하면 홍준표, 오세훈 얘기할 게 아주 많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은 전부 증거가 있다. 이런 말을 전언을 해왔습니다. 명태균 항공폴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통해 모든 진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미 관련 의혹에 대한 물증이 검찰에 모두 제출되어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이관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신속하게 관련인 소환 조사를 비롯해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앞으로 오세훈 시장이 부인할 수 없는 빼박 증거들이 명태균의 황금폰을 통해 나올 것입니다. 누가 잔칫날 돼지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각종 의혹과 문제 제기에도 기름자감처럼 교묘하게 이리저리 빠져나오던 오세훈 시장의 뻔뻔한 실체가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뻔뻔하면 수사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심각한 자기 착각입니다. 기름장화 오세훈 시장님, 대선 노름에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규명하는 수사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처음에 시작될 때마다 선거 여론조사 조작, 무상 제공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때만 해도 창원지검에서는 수사 여러 가지를 하면서 덮으려고 했던 여러 정황 증거가 있었죠. 그런데 대통령의 육성 통화가 드러나면서 공천 개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것이 전방위로 확산되게 됐고 그 이후에 창원 산단 등 이권 개입 문제로 또 불거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확인된 바로는 장관 공기업 사장 제공 등 인사 개입을 넘어서 공천 거래 의혹까지 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어서 명태균 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민낯과 실체를 제대로 밝히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17일 명태균 측에서 그 밝힌 자료 중에 김건희의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 사실 그 어떤 사람이 V0라고까지 알려진 김건희와 48분을 통화하고 막 싸웠다는 겁니다. 그럴 사람이 대한민국에 또 있을까? 이 명태균 빼고. 근데 거기서 나온 내용을 보면 더욱 충격적인데요. 그 선생님 김상민 검사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윤한홍 의원도 맞다고 하면서 김상민 검사가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윤한홍하고도 이미 통화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박완수 지사에게 전화해서 김상민 검사를 도우라고 했어요. 이건 뭐 정말 전방위로 지금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하나만으로도 드러나고, 아마 이것이 그래서 불거질까 봐 이걸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이런 얘기가 한 단계 더 진실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는 검찰 수사 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지난 대선 때 내가 몸이 부서져라 고생했어요. 이러면서 막 협박하고 있고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김영선에게 제가 경선하라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대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일날 김건희가 김영선에게 바로 전화를 합니다. 그것도 4차례나 직접 전화를 하고 또 7차례 텔레그램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명태균이 얼마나 이 윤석열 부부의 문제에 깊이 개입하고 국정에 개입하고 그 영향력이 막강했으면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 김건희가 전화를 하게 만드는 그런 신공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더 제가 볼 때 이 중요한 문제는 이런 내용을 검찰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미 검찰이 확보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황금폰, 그 이전에 PC, 그리고 강혜경 공익제보자가 이미 제공했던 여러 정보, 이런 것이 검찰 수사 보고서에 다 드러나 있는데 검찰이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수사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중앙지검으로 넘겨서 지금은 마치 김건희를 소환할 듯 안 할 듯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절대로 국민의 공복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바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즉각 김건희를 소환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진실을 제대로 우리가 규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명태균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와 관련된 상설특검 이걸 통해서 제대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도 함께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찰이 어떠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의지의 척도는 그 사건을 어느 검찰청에 배당하고 그 검찰청 내에서도 어느 검사에 배당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작년 9월 명태균 게이트가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할 때 많은 언론과 여론은 이 사건의 중요성과 사안의 성질상 대검 산하의 특별수사단에서 수사를 하든지 아니면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부득불 창원지검에 수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창원지검 수사 과정에서 늑장 수사, 문개기 수사, 제19 감사는 수없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6개월 만에 이 사건이 지난주 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창원지검은 이 사건을 이송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이송된 지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 뭘 했다는 소리를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허망함으로 끝났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났습니다. 내란죄 수사의 정점은 윤석열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정점은 김건희입니다. 내란죄 수사의 최대의 걸림돌은 김성훈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있어서도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려면은 제가 지난주에 했던 다이아몬드 폰인 김건희 휴대폰을 압수해야 됩니다. 또한 관제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연적입니다. 역시 김성훈이 방해해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내란죄 수사뿐만 아니라 명태균 게이트의 정점을 제대로 밝힘에 있어서는 김성훈의 구속이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성훈에 대한 영장을 3번에 걸쳐서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는 합리적 설명이 되지 않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특히 엊그제 기각했던 3번째 영장 기각 사유는 서버 삭제 지시를 했으나 실행에 이르지 않았다. 매우 비슷한 논리죠. 윤석열 피고인이 계엄을 일으켰으나 별일 없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궤변과 일맥상통합니다. 검찰 수뇌부의 촉구합니다. 내란죄 수사 정확히 하고 명태균 게이트를 정확히 하는 것만이 검찰이 잃어버린 명예,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먼저 김성훈부터 구속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김건희 여사 출국 금지하시고 다이아몬드폰 압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뇌부에서 이 수사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지연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한 것이고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많은 검찰 구성원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이제 더 이상 김건희, 윤석열 보수의 하수인으로부터 역할을 그만두고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시를 촉구합니다. 열면은 엘리트 소수 검사만이 독점하고 책임은 전 조직이 연대지는 그러한 관행, 그러한 짓을 그만하시고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서류들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에는 작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실시한 당무감사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보고서를 통해 명태균과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하고 11월 29일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감사반이 2023년 10월 17일에 만든 이 대의비 보고서에는 김영선 의원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공천을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평가, 지역 연고가 전혀 없는 인물을 갑자기 공천한 것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라면서 낙하산 공천이 여전히 지역에서 논란이라는 사실을 김건희 여사 개입설 등이란 문구로 적어놓았습니다. 또한 이 국민의힘 당무보고서는 당시만 해도 베일에 쌓여있던 명태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괄 본부장 직함을 가진 인사가 사실상 당협 운영에 크게 관여하고 있다. 해당 인사는 공공연하게 대통령, 영부인, 김종인, 이준석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텔레그램 등을 보여주고 자신이 국정운영, 당무 등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발언. 해당 인사는 창원에 거주하며 김영선 국회의원보다 상급자 행세를 하며 시도의원 및 정치권 관계 인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명태균이 김영선 의원 및 대통령을 여론조사 조작 등을 통해 당선시켰다고 말하며 공개석상에서 김영선 의원에게 욕설을 해 논란이 크다는 등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명시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당무감사를 총괄한 신의진 전 당무감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결과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해 최종 보고서를 새로 작성했고 최종 보고서에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없다고 밝혔지만 당시 감사에 참여한 실무자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빠진 최종 보고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보고서 외에 별도의 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2023년 10월 이미 명태균,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파악하고 있었고 검찰은 지난해인 2024년 11월 말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당무보고서를 조사하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을 그토록 반대한 것이 이 때문입니까?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 이 사실을 알고도 왜 김건희를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여태 수사하는 척만 하다가 여론에 떠밀려 급작스레 알맹이 없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떠넘긴 것입니까? 이래서 명태균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이 은폐하고 있는 공천 개입은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특검법 통과에 협조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십시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은 이제라도 김건희를 소환 조사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법률본부 이성윤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17일 날 창원지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윤석열,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수사를 착수해도 늦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할 검찰이 이창수 서울중앙검사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결론난 후로 수사를 미룬다는 소문이 자꾸 들립니다. 도대체 이렇게 수사를 미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내란 직후에 비아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하자 경호처 실무자들이 증거인멸 소지가 있어 지시를 거부한다는 내부 보고서가 보도됐습니다. 경찰이 이런 김성훈 삭제 지시 사실을 제시했는데도 검찰은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비아폰 서버는 윤석열 내란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왜입니까? 정말 검찰이 뭐가 캥기는 거라도 있는 겁니까? 이러니까 검찰이 내란 잔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검찰이 김성은 구속영장을 세 번이나 기각하고 수사를 계속 늦추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에게는 결국 명태균 특검법이 정답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기자님들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제보한 게 있어야지 공익신고자 지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관련돼서 좀 더 진전된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제보한 게 있어야 공익신고가 가능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명태균 씨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그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통화하면서. 그리고 뭐 이럴 정도의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홍준표 씨랑 맞짱 뜨고 오세훈 시장이랑 맞짱 뜨고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선 지금 상황으로도 충분히 명태균 씨 공익제보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명태균 씨가 당의 공익제보자를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어제 들은 얘기로는 우선 당의 공익제보자 꼭 아니어도 된다. 난 이 세상에 이 잘못됐던 것을 바로잡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제보자 부분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나 꼭 당의 공익제보자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명태균 씨가 다리가 아주 불편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다리라도 제발 수술하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도 하시니까 공개적으로 명태균 씨 이 다리는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수술할 수 있게 절차는 계속 밟아 놓고 있다고 하니까 법무부가 그리고 법원이 수술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법무부, 교도소, 구치소 그리고 법원 모두 다 수술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명태균 씨는 그렇게 해서 수술하는데 한 10일 정도 걸리고 그리고 나면 와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익제보는 지금 공익제보본부에서 그 전현희 위원장이 계신 본부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제보자가 되기 위해서 좀 더 필요한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제가 그 말씀드린 김에 이렇게 이쁜 사진을 저희가 들고 흔들어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이쁜 사진을 들고 흔들어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사진은 아까 우리 그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생활과 건강이라고 하는 잡지인데요. 경남 MBC의 제휴 잡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생활과 건강. 여기 표지 모델이 됐는데 이 발행을 발행인이라고 또 표현을 하던데요. 이 신랑이 발행한 MBC 생활과 건강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승은 씨가 쓴 그 페북에 의하면 요 섭외를 명태균 씨가 직접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까지 잘 찍어놓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면 그게 됩니까? 정치인이 당장 사퇴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쁜 사진을 누가 이렇게 들고 흔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오늘 하나 더 저희가 다 적어놨는데요. 김건희 씨가 김영선 씨에게 김규표 의원님 그 장관 또는 그 뭡니까? 예. 장관 또는 그 공기업 사장 준다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벌해야 되겠죠. 처벌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렇죠. 고발해야 되겠네요. 예. 예, 그 선거법상으로는 그 뭐 뇌물수수, 예. 대가성, 대가 관계 수사하는 것이 되겠네요. 예. 박한수 경남지사한테 도와라고 말했다는 관건성으로 동원이죠. 그냥 박한수 지사한테 도와주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고 하면 그거는 관권 선거 동원이네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까지는 저희가 요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법률 조치를 못 해놨는데 이 부분을 우리 그 박균태 의원님이 계신 법률본부에서 법률 검토,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다리세요, 김건희 여사.